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도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로 반드시 나오죠. 작년에도 2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 자, 페이지 요약집이 이게 8페이지네, 그죠? 자, 거기 법률하고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중개대상물. 자,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은 중개하고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한 거 아니고, 중개업을 한 게 아니겠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고유 전역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면 불법이지. 개업만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5가지 물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무리 기업이라도 이 5가지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했을 때는 이 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개상물은 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거지. 자, 법률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토지랑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토지, 건축물. 시행령에서는 자, 임목이다, 광업재단, 공장재단. 되겠죠? 그러면 시행령에서도 입간공이라고 하는 중개상물이 규정되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토건 입간공으로 암기하시고. 자, 먼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했죠? 민법에서. 자, 거래 단위를 잘 보시면 필지 단위로 거래하죠. 필지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요겁니다. 요거. 중개상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하셔야 돼. 자, 한 필지 토지 전부 다 그러면 중개 가능하겠죠? 한 필지 토지 일부다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구체적으로? 못 팔아요. 양도 못 판다 이 말이지. 일부에 대해서 양도하는 거는 중개상물 물건이 안 되고,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이 말이지. 담보물권 설정,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도 안 된다 보시면 돼요. 3가지. 자, 일부라도 되는 거 있죠. 일부라도 됩니다. 뭐가 됩니까? 빌려 쓰는 건 되겠네, 그죠? 그게 용익물권이잖아,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한 가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잖아요. 이 대토권은 중개대상 물건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대토권. 많이 물어봐요. 대토권. 뭐에 불과하니까? 지위에 불과돼요. 지위에 불과한 건 안 됩니다. 토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디에다가 딱 찍어놔야 돼요.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딱 찍어놓으세요. 이거를, 사진을. 아시겠죠? 전화기에 찍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건물 볼게요.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자,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하고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토지한테 부착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혀 있어야 돼요. 민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지붕하고 기둥하고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건축물에서 얘기하는 건축물하고 틀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래 단위가 보통 동 단위로 거래하죠. 건물을 갖다 우리가 한 동, 2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집합 건물 같으면 아파트는 호실 단위로 거래합니다. 호실 단위로. 자, 그래가지고 요거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걸 기억해야 돼. 요거를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중개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한동 건물 전부. 근데 한동 건물 일부는 안 되겠죠.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한 양도 못 판다 이 말이에요. 일부에 대한 양도. 그다음에 담보물권 설정.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안 된다 이 말이지. 저당권 설정. 자, 그리고 일부라도 되는 건 뭐예요? 일부라도 되는 건 또 빌려 쓰는 건 되겠네, 그지? 뭐가 되겠어요?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만 되는 거예요, 전세.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니까.
전세하고 임차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동용 차량 주택은 왜 안 돼? 그렇죠. 이동이 되니까 이 말이겠지? 이동이 되니까. 쉽게 이동 되잖아, 그죠? 정착이 안 돼 있네,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안 되지? 컨테이너 박스. 얘도 이동이 되죠. 들립니다. 이거 컨테이너 박스 이거 자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있어? 자고 일어났는데 저기 아르헨티나가 있네. 브라질 이런데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못 돌아오게 막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수출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쉽게 이동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정착돼 있고 분단돼 있다는 건물로서 인정이 된다면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적용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적용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 셀프 세차장 아시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골 기둥 세워가지고 지붕 덮고 2면 3면에 유리 천막을 설치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이잖아요. 이건 왜 안 되죠? 볼트 풀면은 막 풀리죠? 풀리고 막혀있지도 않아. 그죠? 예.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 안 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영업시설 비품, 이런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건 뭐라 불러요? 권리금이잖아요. 권리금 안 됩니다. 권리금.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뜻도 알아두셔야 돼. 뜻이 나와.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건축물은 중개사물인데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특정이 됐잖아. 특정된 건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 이런 식으로 나와. 됩니다. 판례 전부 다 판례예요. 전부 다. 특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아파트 추첨기일을 신청했을 때 분양 예정자로 선언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재건축이다, 재개발 입주권은 됩니다. 그거는 특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건물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들 있죠. 그거 다 중개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착물로서 우리 지금 나온 게 있단 말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명인 방법은 뭔지 알죠, 이거? 예. 요거는 이제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서 중개사물 된다는 거지. 근데 명인 방법을 갖췄지만 분리되지가 않는 미분리 과실. 요거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낼 수가 없겠지. 대립이 되니까. 우리는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니고, 경작 중인 농작물도 학설과 판례가 대립이 되면서 우리는 동산으로 봅니다. 중개사물 안 된다 보시면 돼. 자, 건축물에 관한 내용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시행령에서 임목강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요거는 그냥 중개사물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거는 최근에 이렇게 막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책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중개사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사물이 되려면요,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상물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일 것과 관련해가지고 중개사물 되는 건 당연히 토지, 건축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일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토지, 건축물을 뭐라 부릅니까? 부동산이겠지 뭐.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입광공을 뭐라 부르겠어요? 준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준부동산을 보는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죠. 근데 요 각 개별법에서는 얘네들을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각 자기들 법에서는, 계열법에서는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중개사물이네. 토지, 건축물이. 동산 같으면은 중개사물 안 되겠네. 금전 안 되겠죠? 금전 채권이 나왔습니다. 금전 채권 안 되지. 금전이 안 되니까 금전 채권 안 되겠죠? 공작 기계들 포함해서 동산들 다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준부동산 보시면은 이제 뭐 어업재단이니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거 안 되죠. 재단은 광업재단, 공장재단만 중개사물 되고. 자, 그다음에 등기 등록 가능한 거 있잖아요. 자동차부터 해가 선박, 항공기, 중기.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세법에서 나오죠.
뭐 이거 취득하면 뭐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막 취득세를 내야 되는 값다 싶어가지고 또 되는 값다 싶어가지고 중개상물. 그게 시험장 가면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셔야 돼. 특히 선박을 조심해.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 이래 나오니까 이거 배가 좀 크네 그러면서 막 되는 값다 싶어가지고 찍어놓고 나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보면 눈에 보여 이제 미쳤다 하면서 막 그게요 시험 칠 때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선박이 20톤이든 10톤이든 20톤이든 100톤이든 하여튼 안 됩니다. 이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체가 중개상물이죠. 여기에 속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중개상물 할 수 없다는 거지.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되겠죠. 광업권도 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광업권 자체도 중개상물 안 되겠지. 공업 소유권 같은 경우 우리 뭐 특허권이니 상표권이니 실용실황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이런 거 들어봤죠? 중개상물 다 안 됩니다. 이런 거 되겠지? 자, 요게 법정 중개상물일 것. 그 다음에 사적 소유 가능할 것. 개인 소유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됩니다. 그린벨트 내의 토지. 그 다음에 건사실 보금 나왔었어요.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접도구역 내의 토지.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옆에 있는 토지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자, 여기까지는 공급상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중개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사적 소유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등기, 상속된 부동산. 이거는 처분 제한 등기인데 위험하죠. 그래도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조건부 중개라든지 하여튼 중개 가능하지. 그런데 이제 경매 자체, 아까 했죠. 상속 자체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기업이 할 일이 없잖아.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가 안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국가재산 안 되겠지. 뭐, 국유재산.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뭐, 청사, 도청, 시청 다 안 되겠지. 하여튼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안 돼. 문화재 이런 건 다 안 돼. 다 안 되겠죠. 공유재산 안 되겠네. 지자체 소유, 뭐, 공원이나 도로다 이런 거 다 안 되겠네. 뭐, 그런데 이제 사유하천이다, 뭐, 사도, 사유하천, 이런 건 됩니다. 예, 그건 개인 소유들이니까. 무주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이거는 국가 거니까 안 되겠죠. 미채굴 강물 이거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광업권 자체가 국가한테 있어요. 이거 시험 나왔잖아. 어떻게 나왔어? 채굴되지 않은 강물이 나왔어요. 채굴되지 않은 강물이랑 미채굴 강물이랑 같은 말이죠. 사람을 뭘로 알고 지금 채굴되지 않은 강물 낼 게 없다니까. 출제위원들도 뭐 어떻게 되겠어? 채굴되지 않은 강물. 장난치나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 소유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락지가 뭐예요? 포락지는 또 물에 잠긴 거나 해보지 또. 침식된 토지 이렇게 하셔야 예? 물에 잠긴 거 물에 잠긴 거는 옛날에 하는 말이고 옛날에 잘 몰랐을 때 하는 말이고 침식된 토지. 그러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왔네. 그래 중개상물 됩니까?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토되더라도 안 돼. 성토되더라도 안 된다는 판례. 하여튼 포락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 이거 알죠? 바닷가? 모래사장. 활용 실익은 있죠. 근데 소유권이 인정 안 됩니다. 빈지. 반대가 뭐라고요? 반대. 반대 알고 있죠? 뭐? 법지. 법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 경사면에 있는 토지는. 경사면에 있는 토지는 활용 실익은 있습니까? 그럼 뭐 하겠노 거기서? 미끄럼 타겠지 뭐. 썰매 타기. 자, 소유권 인정된다 이 말이겠지. 반대 법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개대상 물건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개상 물건은 되는데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안 되면 중개 못 한다.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안 되면 중개 못 하겠지. 권리. 소유권은 됩니까? 권리 되죠. 중개 가능한 권리 되죠.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 됩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되겠네, 그지? 자, 지상권 중에 보면 이제 법정 지상권 아까 나섰잖아. 법정 지상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설정돼요. 성립돼요. 자동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업이 할 일이 없어. 설정 성립에 대해서는 중개상 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없다는 얘기지. 설정된 법정 지상권 뭐는 된다고? 이전은 되잖아요. 양도 같은 말. 요거는 되고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같으면은 설정 이전 다 되겠네. 저당권,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이면 설정 이전 다 돼요.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같으면 마찬가지. 법률에서 정한 요건 같으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죠. 법정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개입될 여지가 없고 중개가 설정된 법정 저당권 이전됩니다. 양도 되겠죠? 자, 그러면 유치권인데 유치권 같으면은 법정 담보물권입니까? 약정 담보물권이에요. 어? 또 정확하세요. 정 하지 말고 또 정 그러면서 맨날 법정이에요, 약정이에요. 걱정 걱정이라니. 걱정. 자, 다 적혀 있네. 법정이에요, 약정이에요. 어느 동네 가면은 정 하지 말라니까는 법정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화를 내지 말고. 유치권은 법정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약정 아닙니다. 약속 안 해도 돼. 그냥 자동적으로 설정이 돼. 요건만 갖추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 그러니까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설정된 유치권 이전된다 이 말이죠. 앞에 나왔었잖아.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된다 했잖아요. 되겠죠? 여기까지 이전은 되고 설정은 안 되고. 질권 됩니까? 질권? 질권 안 되지. 동산질권. 자, 이제 채권으로서 매매교환 임차권. 등기된 판매권인데 등기된 판매권 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판매권 행사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 판매권 행사는 판매권의 이전 말이에요. 이전. 구체적으로 판매권 이전입니다. 양도.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권리.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표가 몇 개 나왔어요? 표가? 몇 개 나왔어? 표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다고? 표가 몇 개 나왔는데? 4개 나왔다고? 다 말해보지 마. 5개, 6개, 7개. 몇 개 나왔는데? 5개잖아요. 5개 했잖아, 표를 지금. 5개 말면 돼. 5개 맞잖아. 아닙니까? 5개죠? 5개만 하시면 돼. 5개만 하면 한 문제짜리 맞출 수 있다는 말이지.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9페이지입니까?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표 밑에 보시면은 판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택지 공급받을 시는 뭐에 불과해?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네요. 지위죠?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중개사물 해당하지 않는다. 딱 보면 알 수 있겠지.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건물과 관련되는 판례로서 1번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바로 나오면 바로 그냥 안 된다는 거죠. 파이프 세우고 지붕 덮고 천막 유리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안 됩니다.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용 건물,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이런 지문이 나와요. 이거는 권리금으로서 중개상물이 안 된다. 세 번째, 중개 대상물 중에서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죠?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특정됐죠? 특정된 것은 된다 이 말이지. 포함이 되므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됐다 했잖아.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분양 매매를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지. 중개상물이 되니까. 자, 네 번째는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안 되겠네, 그죠? 지위를 가리키니까. 자, 그 다음에 임목을 한번 볼게요. 자, 임목은 뭐냐 하니까 임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이야. 그러면 수목 집단 그냥 나무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나무인데 소유자가 그 나무 소유자, 수목 소유자가 보전 등기를 받았대. 등기를 받았대요. 그럼 나무에다가 등기한 거네. 나무에다가 등기했다면 그걸 뭐라 불러요? 임목이라 부른다. 보시면 돼. 등기된 수목이죠. 어?
보존 등기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랑 별개입니다. 토지랑 별개로서 이제 하나 이제 자기들 법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을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토지와 분리해 가지고 이 소유자가 이걸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그 위에 수목의 집단 범위가 나오지요. 한 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지. 한 필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이래. 모든 수종의 수목. 나머지 종류는 관계없다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임목 등기의 효력으로서 오른쪽 가보세요. 11페이지 제일 위에. 자,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겠다는 얘기지. 일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다. 2번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이죠.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만약에 베어냈다? 그럼 그 벌채된, 분리된 수목에게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지. 벌채된 수목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틀렸어요. 옛날 지문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된 임목의 공시라고 이미 등기된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는 보전 등기라든지 임목의 구분 등기를 한 경우 어디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럼 표제부를 보면은 임목에 관한 등기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 싶다. 저당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험가입해야 된다. 왜? 불이 날 수 있다. 불 나면 어쩔 건데. 그죠? 그래서 보험가입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이 과거에 좀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나왔던 지문을 적어놓은 거죠. 자, 이제 공장재단 가볼게요. 공장재단이라 하면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 기업재산. 그러니까 공장에 가면 우리 공장 부지부터 해가지고 공장 건물, 그 다음에 기계 부품, 전봇대, 레일, 전선 이거 많이 있죠.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산의 형태로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자, 그래가지고 공장재단의 저당으로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을 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장의 소유자는 상관없고. 두 번째는 소유권 보전 등기의 효력. 보전 등기 했죠. 보전 등기의 효력은 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보전 등기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 말이야. 돈을 빌려라 이 말이지. 돈을 빌려야 목적이기 때문에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이요. 10개월 이내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해라 이 말이지. 자, 세 번째,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임대차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재단을 갖다가. 자, 이제 등기를 보니까 토지 건물 등기상 증명서상에 각 해당구 사항란, 다음에 상당구 사항란이라고 하는데 해당구 사항란에 재단 목록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돼. 그래서 표제부가 아니라는 거죠. 각구 같으면, 그러니까 소유권 같으면 각구, 저당권은 을구 되겠죠. 그래서 해당구 사항란에 상당구 사항란 재단 목록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광업재단은요, 공장재단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똑같아요. 정의만, 의의만 볼게요. 광업재단이라 하면, 광업권, 그 다음에 강물, 채굴, 각종 설비들, 그리고 이에 부속하는 부속사업 설비들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왜 재단을 만들었을까?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목적이다. 똑같아요. 이런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됐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냐만 판단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15페이지 중개대상물 10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면 미등기입니까?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죠. 건물로서 요건 갖추고 있다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지까지.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인 임목이다.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행위의 대상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영업으로 중개하지 못한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했잖아요.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이게 뭐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한다? 이건 금지행위인데 중개대상물의 매매 업은 금지행위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 금지행위죠. 매무수거 할 때 그 매. 자, 5번에 등기 또는 등록되는 재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안 되는 게 있잖아.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중개상물 안 되죠. 자, 답은 5번이겠네요. 11번에 보세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토지는 한 필지 단위로만 됩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틀렸네. 사용 수익하는 거, 빌려 쓰는 거는 되잖아. 1번이 답이고 일단 자 2번 보세요. 콘크리트 집안이 볼트 조립 방식으로 만든 세차장 구조물입니까? 이건 중개상물 아니겠지요.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에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로서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한 매매 같으면은 구조상 이용상의 어떤 독립성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판례예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매매 대상이 된다. 보통 이제 구분 소유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게 표현 자체가 그래서 요런 좀 애매한 표현은 지금 잘 안 내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판례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4번에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입니까? 요거는 중개상물이 안 되겠지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추첨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구체화된 아파트라 되어 있죠? 이 구체화된 아파트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이 됐단 말이에요. 구체화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특정이 된 걸로 보고 중개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뒤에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허가 건물 같으면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 이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하면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해야 되겠네. 자, 3번 같으면 동산 질권 같으면 될 수 없다. 이거 맞네. 내가 맞고. 4번에 교량이다, 담장이다. 이거 중개 대상물이 안 되죠. 될 수 없다 해야 되고 20톤 미만 선박도 중개상물 안 됩니다. 틀렸죠? 자, 13번 보세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특정 건물, 답은 1번이네. 이번에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입니까? 그럼 요거는 중개상물이 안 되겠네, 그죠? 볼 수 없다 해야 돼요. 자, 3번에 금전채권 중개상물 아니지요. 4번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중개상물 아니죠, 이 권리금으로서. 자, 5번에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가식의 수모, 뭐 당연히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 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14번 임목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했고, 이번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가지고 임목을 어떻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 된다고 했죠. 3번에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냈다. 그러면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게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했잖아요. 미치지 않는다 틀렸어요. 4번에 임목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등기법의 요를 제외하고는 등기법을 준용하겠다 이 말이지. 그죠? 등기법을 그대로 임목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법 준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에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에 목적됐네. 그러면 그 지상권자는 저당권의 승낙 없이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임목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보니까 다시 임목에 대해서 틀린 건데 1번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은 것. 정확하죠, 개념이. 이번에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 집단 같으면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모든 수종의 수목, 한 필지 토지 전부에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 때문에 틀렸네. 아까 한 필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데 했잖아요. 일부라도 되지요? 전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전체에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틀렸어요. 자, 3번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토지하고 별개니까. 4번에 임목 등기가 종료된 후 등기관은 임목에 생략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 중에서 어디에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표제부. 자, 5번입니다.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했잖아요. 보험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경매 등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법정 지상권이에요.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번입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틀린 건데 1번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공장재단의 구성물 공장재단과 구성물을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의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리해가지고 하지 못한다 이 말이겠지. 맞는 말이에요. 3번에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했죠. 4번에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 같으면 그 등기 후, 보전 등기 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세대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보전 등기의 효력은 성실한다, 소멸한다 했죠. 10개월. 5번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됩니까? 해당구 사항난 했잖아요. 해당구 사항난, 상당구 사항난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데 기억,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겠죠. 니은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지위인 불가한 대토권. 중개상물 안 돼 있죠? 맞는 말이네. 디귿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권리의 어떤 목적이 되어 있으니까 재단 목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뜻이겠네. 맞는 말이고. 자, 18번에 한번 보세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1번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 뭐예요? 권리금. 이거 안 되지요? 답이고. 2번에 상속된 토지는 됩니까? 상속된 토지는 되죠. 그죠? 상속 자체는 중개가 개필 여지가 없고. 3번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보전 등기를 받았네. 보전 등기를 한 것. 그럼 뭐죠, 이건? 이게 임목이잖아. 임목은 중개상물 되지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됩니까?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도 중개 가능한 물건 되고요.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되지요. 자, 19번 보세요. 중개 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 돼 있잖아. 기억,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안 되죠? 자, 옆에 고속도로 부지 됩니까?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은 안 됩니다. 디귿, 가압류된 아파트는 됩니까? 되죠? 리얼, 부동산 환매 계약은 되고, 그 다음에 무주 부동산은 안 되죠?
부동산 유치권 이렇게 나오면 유치권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해야 돼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치권만 적어놨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안 됩니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유치권의 설정, 성립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지. 그럼 확실히 안 되죠. 근데 이게 이전인지 설정인지 모르잖아. 그럼 된다라고 해야 된다니까. 판단을. 아시겠죠? 자, 가식의 수목은 안 되지 뭐. 특허권은 안 되지. 되겠죠? 요거를 이거 읽어보자마자 바로 판단하셔야 돼. 된다 안 된다. 보자 그러면서 또 막 보고 있을 시간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자, 뒤에 20번입니까? 나왔던 문제 같네. 자, 미채굴 강물 됩니까? 안 되잖아. 온천수 됩니까? 온천수 누구 건데 이거? 국가 거예요? 온천 국가 온천? 온천 밑에 온천이 흐르고 있다. 누구 건데 이거? 그 토지 소유자 거예요. 무슨 국가 거? 금전 채권은 안 되지. 점유는 안 되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걸 뭘 누구한테 중개하겠어요? 이걸. 지배한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되겠죠 이거? 이거 나왔단 문제죠. 자, 그다음에 21번입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대상물. 여기서 보면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 틀린 항목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선택해야 돼. 아시겠죠? 한 가지라도. 기억 보세요. 미등기 건물. 이게 됩니까? 되잖아요.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 이거는 이제 매립 허가 받아가지고 매립한 거. 이거는 돼요. 됩니다. 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어 있는 토지. 경매 등기된 토지. 됩니까? 이거 다 되네. 니은 지상권 됩니까? 되죠? 법정 저당권 성립되어 있네. 성립은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항목이 들어있네.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이게 되죠? 안 되는 게 들어있으니까 체크하고. 디귿 무허가 건물 됩니까? 되죠. 권리금은 안 되죠. 동산질권 안 되죠. 체크하고. 리을에 지상권 됩니까? 되죠. 등기된 부동산 한매권 됩니까? 되고. 공장 재단 됩니까? 되죠. 다 되고. 자, 마지막에 법정 지상권 이래 나왔네 또.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의 이전. 뭐? 등기된 뭐? 자,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등기? 법정 지상권이 이전 양도 이거는 될 수 있죠?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해야 돼. 특허권은 안 되고, 접도구역 내 사유지, 토지 되죠? 안 되는 게 들어있네. 특허권이 안 되니까 들어있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죠. 22번 보세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1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특정됐네. 되죠? 자, 2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뭐죠?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로서 동산이 되겠네, 그지? 중개상물 안 되지, 이거는. 자, 3번에 보니까 신축 중인 건물인데 기둥, 지붕, 벽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건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인데. 됩니까? 지목이 양어장? 그러면서 갑자기 뭐 양어장 그러면서, 물고기인가? 그러면서. 물고기는 안 되는데. 그거 이거 시험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목은 토지인데 지목이 양어장일 뿐이야. 토지예요. 되는 거죠?
자, 5번에 법정지상권 성립한 토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토지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안 돼? 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고 설정된 법정지상권 된 토지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23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기역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되겠죠? 니은 기둥, 지붕, 벽 이루어 갖추어진 미등기 상태 건물 되고 디귿부세 아파트 추첨 신청이 당첨이 되었을 때 분양 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안 되지요? 자, 리을 이거 뭐야?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아트지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대토권 안 되잖아. 판례를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범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시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